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몇 개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 정혜윤 PD와 같이 했던 인생의 일요일들 편이 좋은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정혜윤 PD가 댓글 많이 달렸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네. 기뻐했다고. 네, 김미숙님 많이 공감 가는 이야기예요. 따스하고 아름다운 작가님이시네요.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네, ILOV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정혜윤 PD님 목소리 정말 매력 있으시네요. 온몸이 촉수가 되어 살아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책 얼른 읽어보고 싶어요. 라는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네. 힐러리님, 와우 정혜윤 PD님 넘넘 매력적이시네요. 목소리, 외모, 감수성 모두 부러워요. PD님이 쓰신 책 다 읽어보고 싶은 충동도 느꼈고요. 저도 가보고 싶은 나라로 그리스 선정. 네,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그 저희가 지난주부터 밀고 있는 홍보하고 있는 독서 처방 홍보도 잠깐 하죠. 아, 네, 저희가 새로운 코너로 독서 처방, 뭐 YG와 JYP의 독서 처방인가요? 그럼 그거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 걸 준비 중인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나는 이런 분위기의 책을 좀 읽고 싶은데 뭐가 좋겠느냐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뭐가 좋겠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혹은 이런 작가의 소설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혹시 이 작가의 다른 작품 중에서 추천할 만한 게 있는지 또 이런 아니면은 계열의 다른 작가들 혹은 다른 책이 있는지 등등 어쨌든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능력이 닿는 대로 처방을 해드리고 그리고 혹시 저희가 처방할 수 없는 범위의 질문이라면 주변의 주변의 다독가들에게 물어서라도 저희가 어떻게든 책 처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뭐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네, 일종의 뭐 독서 컨설턴트 이런 역할을 조금 해보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하여튼 아무 사연 안 보내주시면 그 코너는 시작도 못합니다. 얼른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댓글들이 막 붙을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들이 워낙에 충성 애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 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질문부터 혹시 JYP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타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여행 많이 다니는데.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비즈니스 클래스는 극히 예외적으로 타본 적은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번 공짜로 업그레이드 된 적이 있어가지고. 네. 당연히 저도 없습니다. 퍼스트는 없죠? 네, 퍼스트 없고 저는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기회도 없었어요. 네, 아직까지 제가 뭐 그냥 이코노미 타고 다녀도 견딜 수 있을 만한 나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어떻든 타보신 분들은 정말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뭐 내리기 싫다는 운동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자, 뜬금없이 왜 퍼스트 클래스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책걸상이 고른 책은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네, JYP가 어디서 듣고서 이 책으로 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해서 추천을 한 책인데요. 이 책은 컨셉은 굉장히 흥미로운 책입니다. 16년 동안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퍼스트 클래스 객실을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승객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이제 저자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책입니다. 일본에서는 2012년에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나와서 꽤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았어요. 최근에 JYP가 산 책의 새가 17세? 네, 17쇄가 2017년 3월에 찍힌 걸 보면 꽤 많이 팔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간이 아니지만 뭐 이야기거리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책도 뭐 재미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별한 게스트도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겸사겸사 정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딱 모셔놓고 보니까 책을 정해놓고 이분을 이제 저희가 떠올리긴 했습니다만은 반대로 사실은 이분을 모시려고 이 책을 선정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책이랑 딱 맞춤한 분인데 오늘의 게스트가 굉장히 특별한 분입니다. 혹시 이미지 전략, 이미지 컨설턴트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뭐 정치인들이나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대중에게 좀 더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뭐 표정이면 표정 혹은 뭐 옷차림 뭐 이런 것들 태도면 태도 뭐 그런 거 이렇게 컨설팅
받고 싶을 때 찾아가는 전문가 아닙니까? 네, 대충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 최고의 이미지 전략가 혹은 이미지 컨설턴트로 꼽히는 분이 계세요. 예, 허은아 외라고 대표님이신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허은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근데- 있는데 없는 척 하려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그죠? 네. 네, 이제 말문 이제 말문 터져도 됩니다. 터져도 네, 됩니다. 그래도 근데 그러니까. 잠깐 허은아 얘라고 대표님이라고 아까 말해가지고 얘라고 예라고 네, 하겠습니다라는 네. 뜻입니다. Say 그게 yes. 회사 이름인 거죠? 네, 회사 이름입니다. 얘라고 하겠습니다. 예라구가 아니고요. 예라고입니다. 발음 정확하게 부탁드려요. 얘라고 하겠습니다. 네, 구 가 아니고, 아닙니다. 예라고. 강양 구가 아니고요. 어. 네. 혹시 그 외국 분들 만나실 일이 있으면은 네. say yes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소개를 그거의 하시는군요. 한국말이라고. 예. 네. 저는 얘라고라는 회사 이름을 보고도 그거를 떠올리진 못했는데 얘라고 하겠습니다. 아, 그걸 떠올리지 못했어요? 그냥 무슨 뜻일까라고 궁금해하기만 했어요. 아, 저는 허 대표님이랑 예전에 이제 지인들이랑 같이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소개받자마자 저는 제가 아마 허 대표님께 아, 그거죠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것 어. 같은데.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보시고요. 아. 네. 전 이제 센스는 없지만 약간의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아. 요 얘기를 듣고 떠오르는 거는 우리 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책 쓴 김호라는 김호 대표, 컨설턴트 예. 있잖아요. 그 양반 이제 회사 이름이 더 랩 H인데 네. 그 회사 이름을 아니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다. 그 이런 창의는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창의적인 얘긴데 지금 2017년도에도 똑같은 아, 이야기를 하시면서 창의적이라고 네. 하니까 오늘- 참 오늘 안타깝네요. JYP랑 허 대표님이 마주 보고 있는데 약간 VS가 이렇게 딱 아, 그어지는. 자 이게 이 책 얘기에 앞서서 이제 오셨으니까 네. 그 대한민국 최고의 이미지 전략가. 그 다음에 이런 아니, 최고이기도 하지만 거의 최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국내 최초 글로벌 이미지 전략가이고요. 국내 최초로 국제 그러니까 이미지 학위라고 하는데 CIM이라고 그 마스터 자격증도 딴 사람이라고 제가 스스로 얘기하니까 상당히 부끄럽네요. CIM이라는 건 뭐의 약자입니까? 그러니까 Certified Image Master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단계가 1, 2, 마스터. 3단계가 있다면 마지막 단계에 CIM. 공인 네. 이미지 장인. 그렇죠. 그런 오, 거죠. 괜찮네요. 우와. 역시 창의적이고 역시. 멋지십니다. 이미지 네. 장인. 그럼 번역을 했더니 창의적이라고. 그거 하고 싶어서 열심히 그 자격증을 땄고요. 예. 그리고 퍼스널 브랜드 코칭 전문가이기도 하시고 네, 많은 분들 만나 뵙고 코칭 많이 해드렸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만나셨겠네요. 그쵸, 뭐 정치에- 대통령도 뵙고, 아. 총리도 뵙고, 음. 장관도 뵙고, 기업의 대표들도 뵙고, 네. 네, 그 외에 학생들도 많이 보고요.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아하. 또 이런 고민 하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그 학생들한테 청구하는 거하고 뭐 대기업 CEO한테 청구하는 거하고는 액수가 다르겠죠. 그럼요. 학생들은 이쪽에서 많이 땡긴 다음에 이쪽 학생들한테는 이제 봉사활동처럼 그렇죠. 그 재능 정도의 기부하시고 생각은 이런 거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이미지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수강하고 또 가르치는 교육도 네네, 많이 하고 후배들도 계시죠. 많이 양성하고 있고 네. 지금은 저희 후배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현장 얘기도 많이 알고 수많은 그 이미지 컨설턴트와 이미지 전략가들이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하신 내용도 되게 다양한 게 학부는 철학을 공부하셨고 네, 석사는 언론 홍보 쪽으로 하시고 박사는 경영학으로 하시고 그렇죠. 네. 예, 제가 그 PI라고 해서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 컨설팅을 하는데 PI라는 것에 딱 들어맞아요. 저는 제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학교도 이렇게 다녔구나. 나는 이제 저 스스로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철학과 졸업해서 기본적으로 철학, 아이덴티티를 구축하는 거에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언론 홍보하면서 PR이라던가 자기 PR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배웠고 또 경영학 박사 하면서 제가 마케팅 전공을 했는데요. 그때 브랜드에 대한 것을 조금 많이 그 접목을 시키면서 그걸 퍼스널 브랜드로 연결해서 모든 이것들이 조합을 잘 이루어서 지금의 직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학위로 끝난 게 아니라 제 일에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되는 자격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책도 여러 권 내셨어요. 뭐 메라비온 그렇죠. 법칙, 네. 뭐 센 놈 약한 분, 나는 변하기로 했다.
또 눈치코치 직장 매너, 감성을 충전하라 등등의 책들을 또 내셨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없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근데 뭐 조만간 또 지금도 책 하나 준비 중이신 거 있으시잖아요. 네, 꿈입니다. 베스트셀러 만들기. 네. 그래서 이번에는 훌륭한 분하고 같이 공동 저자로 일단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TV에도 되게 많이 나오셨네요. 네, 저 TV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알아보시는 분은 없어요. 뭔가 한 번을 나가도 임팩트 있게 임팩트 있게 크게 나가서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망가지시든지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점잖은 모습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TV에서?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 거죠. 패널로 많이 나가신 네, 거죠. 전문가 패널로 좀 많이 나가니까 네, 요새는 망가지는 전문가가 아주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좀 네. 고민 중입니다. 네, 망가져야 되는가. 본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망가뜨리면 대중들이 좋아할까? 근데 대중들이 호감형으로 또 나를 호감형으로 알까? 망가져야 되잖아요. 망가질 때도.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호감형으로 지적인 이미지를 주면서 대중적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거의 성공률이 5%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제 이미지가 어떻게 각인되어야 되느냐를 먼저 고민해야 돼서 사실은 또 너무 많은 대중적 인기를 얻는 게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직업. 저도 이 라디오 프로그램 몇 개 진행하면서 직설적이고 까칠하고 장난기도 많이 있고 유머러스하고 뭐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악플은 안 받는 이런 걸 구축하고 싶은데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하시려면 뭐 1%의 가능성은 있으니까 한번 노력은 해보는 걸로. 아, 예, 예. 네. 제가 이제 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딱 JYP가 제안을 하자마자 허 대표님을 떠올린 떠올린 게 이유가 예. 이미지 컨설턴트이기도 하시지만은 사실은 승무원 경험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제가 바로 떠올린 다음에 또 바로 부탁 전화를 드렸죠. 승무원은 몇 년이나 이제 승무원 언제적에? 5년 정도. 5년 네, 정도. 학교 뭐 졸업하기 전부터 음. 가서 5년 근무하고 이제 나왔죠. 아 그러면은 첫 직장을 거의 그러면 네, 첫 직장이 예, 항공사였습니다. 항공사였군요. 네. 그러면 항공사 나온 다음에 석사 박사 이런 거는 하신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사실은 항공사 나오시면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일들을 계획해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원래 꿈은 이 저자처럼 16년 이상, 뭐 20년 이상 그 안에서 정말 임원까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어서 이와 승무원과 좀 비슷하게 승무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승무원이란 직업이 도움이 되는 직업을 좀 찾아보다가 이제 연구하다 나와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이분이 저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네, 되게 비슷해요. 그 말 나온 김에 저자 이 책의 저자 미즈키 아키코라는 분은 항공사에서 16년 동안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했고 주로 1등석 객실을 담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이 일본에서 한 15만 부 이상 네. 팔렸고 그리고 승무원 경험을 살려서 인재 육성 회사 이런 거를 운영하면서 강연, 연수, 그다음에 저술 이런 활동들을 쭉 하시는 그런 그런데 분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강연이나 아니면 인재 육성이 사실은 지금 허 대표님이 하시는 거랑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이미지 컨설팅이나 브랜드 컨설팅 해주고 또 그 이미지 컨설턴트나 브랜드 컨설턴트를 양성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네. 중요한지를 또 강연하고 홍보하러 다니시는 분이라서 책에도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허 대표님 책을 그 메라비언 법칙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 내용 겹치는 것도 꽤 있더라고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책 이런 책을 허 대표님이 쓰셨어도 사실은 전혀 손색이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땅을 쳤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내가 썼어야 되는 거였구나. 나도 이거 쓸 수 있는데. 쓸수 있는데. 쓸수 있었는데. 심지어 더 잘 쓸 수 있는데.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여튼 가능했었는데. 5년간 승무원 하셨다고 하셨는데 퍼스트 클래스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저는 좀 운이 좋아서 저희 기수가 비즈니스하고 퍼스트 클래스를 좀 많이 했어요. 이 책 보니까 되게 경력이 좀 상당히 많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특출난 뭐 어떤 외국어를 굉장히 퍼포먼스를 잘한다든가 보여야만 미모가 퍼스트. 굉장히 특출난다던가 그래야 퍼스트 클래스 어느 쪽이라서 그런 퍼스트에 식으로 계속 홍보가 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퍼스트 클래스의 손님으로 앉아본 적도 있으세요? 저 앉아본 적도 있어요. 돈 내고 아니면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네,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그때 느낌이 그때는 이제 승무원 그만둔 다음이실 거 아닙니까? 승무원 할 때 할 때였어요. 네, 경험을 해보려고 비즈니스하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봤었어요. 아, 제가 다른 아주 항공사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항공사. 네, 다른 항공사. 그때는 어떻던가요?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네. 정말 서비스 잘하더라고요. 걔네들이 예. 아니 허 대표님보다 내가 저렇게 해야겠구나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긴 또 했었던 것 그때는 같아요. 또 네. 아무래도 연차도 어렵고 그랬으니까 그쵸. 예, 경험을 좀 어렸었으니까.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타고 싶더라고요. 그 재작년인가요? 벌써 그 마카다미아 그 사건 예. 났을 때는 정말 감회가 남다르셨겠습니다. 네, 많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세상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제는 그 사장님과 그 오너 일가에게 이렇게 공격도 할 수 있는구나. 이런 거. 그런 거에 우선은 놀랐고 이 많이 바뀌어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내가 했고, 이랬던 거랑은 너무 또 다르구나.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그래서 오래 살아봐야 되는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서비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윗분들이 지켜줘야 될 것도 있고, 그리고 네. 정말로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사람 중에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혼을 내거나 화를 내지는 않죠. 그렇죠. 예. 이 책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네네. 이 책을 보다 보면 이제 그 땅콩 그분이 얼마나 참 거시기한 분인지, 격떨어지는 네. 그 사건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근데 그게 사실은 좀 회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예. 그 미즈키 아키코 같은 경우도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도 그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를 하면서 꼭 그런 이 책에 묘사되는 훌륭한 승객들만 만난 건 그럼요.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고, 당연히. 네, 좋은 사람만 뽑아가지고 예. 정리하신 것 근데 이제 같아요. 좋은 사람만 네. 뽑아서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책 얘기 본격적으로 하면 허 대표님 관련 얘기는 아무래도 좀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아까 예라고 네. 이 회사는 예라고? 예,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까? 예라고는 지금 이 저자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승무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승무원 하면은 매너 있고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상당히 잘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시잖아요. 사회적인 통념이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라고는 그 친절강대국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모토로 어떻게 하면 서로 이렇게 매너 있게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비즈니스 접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고객 만족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사회 공헌적으로 얘기하면 발 밟으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다음에 문 하나 이렇게 뒷사람 있으면 좀 잡아주고 가고, 그런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캠페인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하면서 회사를 키워 나갔었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브랜드가 되어야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빛나야만 이 회사도 매출을 높일 수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연구를 좀 하게 됐고요. 근데 쭉 하다 보니까 접점에 있는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조직적으로 접점에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잘하게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경영자도 마인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접점의 서비스가 우러나와서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냥 감성적인 그냥 노예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에 아주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좀 것이 될 것 같아서 리더십 연구 좀 하게 돼서 예라고에서는 중간 관리자라던가 그리고 이제 임원들에게도 서비스 마인드, 고객 만족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뭐 그 마카데미아 사건 같은 것들, 그리고 요즘에 평판 관리 제대로 못하신 그런 오너분들의 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회사로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영역을 약간 넓혀가시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이게 넓혀가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 단순하게 이제 개인의 이미지 컨설팅을 하다가 이제 그런 조직의 브랜드에도 신경을 쓰게 되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뭐 약간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리스크 관리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죠. 네. 그 1인 기업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좀 규모 있는 회사인가 봐요. 네,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작기는 한데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같이 오. 하는 곳이니까. 그 정도면 회사는- 되게 큰 회사죠. 예. 이 분야에서는. 네, 이 분야에서는 그냥 오래됐습니다. 음, 파트너들이 너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일 지금 어쨌든 중요한 고객층은 어디예요? 정치인들, 뭐 기업인들, 기업인이죠. 기업인. 네. 기업인들이죠. 좀 더 기업에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아니, 왜 최근에 또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피자집 사장님, 뭐 제약회사 사장님, 뭐 맨날 누구 때리고 욕하고 뭐 그쵸. 집어 던지고 해서 그렇게 이미지 아니 그런 일이 터지면 회사에도 손해고 자기 그러니까요. 예. 개인으로도 손해고 할 그렇게 텐데 손해가 난다는 걸 자꾸 느끼시면서 저희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뭐 저나 저희 후배들이나 저희 파트너들이 하는 일은 보여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만져질 수도 없고 숫자로 성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서 그 돈 벌기에 급급하신 분들은 거기에 투자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추후에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그거를 잘 모르죠. 근데 그건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매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매너를 지키면 추후에 손해 보는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YG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 식사 한 번 딱 해봤죠. 네, 식사했을 때 서로 아 정말 저 남자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 뭐 허 대표 뭐야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으셨다고요? 들었다면 예, 들었다면 아마 이러한 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교적 서로 호감을 가진 아닌가요? 뭐라고 눈을 보시니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한 4, 5년 만에 처음 뵙는 건데 지금 그렇죠. 예, 호감을 가졌으면 그 전에 좀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뭔가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아니, 저는 허 대표님한테 어쨌든 호감을 가졌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 이렇게 좋은 선배구나. 배울 게 많은 분이구나. 선배라니요. 이러지 마시고요. 자꾸 나이가 이렇게 들통나게 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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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만 더 아까 그 메라비언 법칙이라는 책을 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비교적 널리 알려진 법칙이긴 합니다만 네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메라비언이라는 박사가 연구한 연구 결과에 대한 법칙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는데 보여지는 부분이 55%를 차지하고 38%는 들려지는 부분 그리고 7%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책 우리 그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라는 이 우리 책 오늘의 책의 내용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그러니까 100 중에서 진짜 컨텐츠는 7%밖에 네. 차지하지 않고 물론 오래 보면은 좀 다른데 처음 만나고 처음 봤을 그랬을 때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보여지는 거라는 보여지는 거라는 거는 사실은 이미지 외모도 네. 들어갈 거고 옷차림, 뭐 헤어스타일, 안경, 네 그런 거 플러스 피부도 들어가고 지금 뭐 막 서클렌즈, 제스처 뭐 이런 거. 계속 지금 막 네. JYP를 막 훑으면서 네. 아래 위로 훑으면서 그러게요. 지금 긴장 그런 긴장하고 보여지는 있습니다. 예. 부분이 있고 38% 표정도 중요하죠. 표정 중요하죠. 음. 제일 먼저 1971년도 제일 먼저 연구된 게 표정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얼굴이 55%를 차지하는데 그 안에서 표정이 다다 뭐 이거였는데 이제 지금은 현대에 오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복장, 헤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 외모는 외모도 좀 바꿀 수 있구나 요즘은. 하여튼 그렇지만 표정은 외모보다는 더 쉽게 좀 훈련하면은 호감형 외모로 바꿀 수 있는 거죠. 표정은. 근데 사실은 더 어렵지 않아요? 자기가 평생 살면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표정으로. 얼굴 뜯어 고치는 거하고 표정을 훈련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답을 아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몰라요, 진짜로. 아 그래요? 네. 제가 볼 땐 표정 바꾸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더 쉬울 것 근데 같아요. 그게 더 어려워 보이는. 그러면은 거지 약간 제가 않나요? 가능하다고 허 대표님 느끼는 건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어쨌든 본인의 표정이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에게 도움받지 않아도 되고 전문가를 찾지 않으셔도 돼요. 혼자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승무원 얘기니까 승무원이 되니까 거기서 한 3개월 훈련을 받거든요. 현장 가기 전에.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표정 훈련을 시켜요. 아이우에요 막 이래서 뭐 위스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훈련을 해서 입꼬리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수업을 못 받아요. 계속 입꼬리 올리고 수업을 받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저렇게 우리에게 이런 걸 시켰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교육을 계속 받아보고 또 이론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사님이시라 그러지 않았나요? JYP님께서? 네, 맞아요. 여기가 얼굴도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입꼬리 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그게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게 돼서 음. 나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리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만 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근육의 운동을 관장하는 뇌에도 각인이 되는 거겠죠.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꾸준하게 거울 보고 이제 생각만 있으면 계속 입꼬리 올리는 연습하고 아니면 손으로라도 입꼬리를 잡고 이렇게 위에 올리고 있고 그런 훈련을 계속하면은 표정은 바뀐다고 봅니다. 그 표정 바꿀 수 있는 훈련법 이런 뭐 책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까? 책은 아마 찾아보면 다 있지 않을까 없으면 싶은데. 한 권 쓰세요. 표정을 바꾸면 네 인생이 달라진다. 뭐 그런 걸로 좋네요 여기. 네, 네. 알겠습니다. 계약하실까요? 여기 네. 출판사이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표정이 진짜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무슨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이 승무원 생활 끝나고 그러니까 나와서 사회생활하면서 진짜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표정을 자꾸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습관화된 미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JYP는 좀 안 바뀌는데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인상을 쓰다가도 같이 웃더라고요. 웃대. 네. 왜냐하면 이제 웃게 되면 웃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웃으면서 뭔가를 하면 정말 막 이루고 보지 않는 한은 네네. 함께 웃게 되니까 분위기도 좀 좋아지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환하게 계속 웃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이미지 전략이라는 것, 이미지 컨설팅이라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의 매력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도 몰랐던 매력을 찾아줘서 사람들이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그거잖아요. 근데 제 표정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를 보고 미소 짓고 웃는다라는 것은 좋아한다라는 거잖아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계속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너무 많이 웃고 다니면 괜히 또 이렇게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저 여자가 날 좋아하나 뭐 이렇게 이제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남자들도 남자분들이 괜히 막 약간 예. 좀 그리고 남자들이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남자들도 남자들이 막 웃고 약- 다니면 또 약간 또 막 실없어 보이나 뭐 권위가 없어 보이나 막 너무 맥락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나 뭐 이런 걱정을 하는 한국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더 그래도 덜 웃고 표정 변화도 좀 적고 이런 편이죠. 서양 사람들에 예,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근데 물론 표정도 TPO가 있어요. 네. 예, TPO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는 건 글로벌리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필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JYP와 YG가 말씀하시는 건 진짜 90년대 얘기예요. 아, 내가 그래요? 웃으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웃으면 너무 실없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생각이 없어져야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지낼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잘 웃습니다. 네, 아직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있어요. 저를 분명히 실없어하는 있긴 사람이 있어요.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 얘기해요. 근데 입꼬리를 올리고 방송을 하자 우리. 남자를 만났을 때 웃지 마라. 웃으면은 너를 좋아하는 줄 안다. 라는 교육을 하는 게 맞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남자가 나한테 대신 많이 웃고 매력적인 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그 남자가 뭐 진짜로 뭐 글로 난 네가 너무 좋아 뭐 이렇게라던가 꼭 만나자. 네 손을 잡고 싶어 뭐 이런 단계가 됐을 때 아 내 미소가 해펐나 보다.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 전에 미리 내가 이렇게 웃으면 저 사람이 나를 실없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야라는 아니 것은 해펐나 보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놈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이상한 사람이라기보다 그 좀 센스가 없는 눈치 없는 사람인 거죠. 네. 소셜 스마일을 보고 이게 자기한테 애정이라고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면은 그 받아들인 사람의 네. 문제인 거죠. 근데 네. 교육 때 제가 학교 대학생들 가르칠 때 그건 해요. 저희 문자를 보낼 때 문자에도 미소를 짓잖아요. 네네. 근데 문자에 미소를 짓는 거를 여성들끼리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여성이 남성에게 그렇게 보내면 남자 쪽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요? 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그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데요. 그러면 누구를 교육시켜줘야 되냐면 전 남성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건 좋아해서가 아니다. 그냥 소셜 스마일이다. 네, 소셜 스마일이다. 그리고 다만 비즈니스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메일을 쓸 땐 절대 이거 이모티콘 같은 거 하는 게 아니다라는 교육은 시키죠. 근데 이제 그 이모티콘도 저도 뭐 이메일로 당연히 수많은 이메일로 업무를 보는데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장상. 누가 봐도 이게 약간 좀 뭐 웃음이 나는 아니면 약간 좀 겸연쩍은
혹은 뭐 약간 아이러니컬한 이런 상황일 때 이모티콘이 하나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괜찮은데 정말 아무 내용도 없고 너무 드라이하고 평범한 문장인데 아무데나 막 이모티콘이 그렇죠. 남발되어 있는 맞아요, 이메일을 맞아요. 보면은 불편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런 느낌도 맞아요, 들고 맞아요. 프로페셔널한 네. 느낌이 네. 적고 네. 그런 측면에서 표정도 너무 막 풍부하고 너무 잘 웃고 막 그 TPO에 안 맞게 네, 그러면은 그럼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저를 찾아오시면 돼요. 아 그럼 거꾸로 음. 내가 너무 딱딱하고 막 무섭고 좀 그렇게 보인다. 그런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너무 나를 우습게 보고 너무 편하게 보고 내가 좀 웃고 다니까 바본 줄 알아요. 이렇게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사실은 오. 그러니까 자리나 맥락이나 상황에 맞는 표정이 있겠죠, 당연히. 예, 있죠, 그리고 그럼. 그걸 정확하게 포착하는 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이미지 전략을 잘 갖추고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매력적으로, 네. 매력적으로. 자, 저희가 네. 지금 예상은 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책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네, 허 대표님 인터뷰를 지금 진행을 했는데 뭐 원래 이런 거죠? 네네네. 네, 네, 저희는 뭐 즐거웠습니다만 네. 저도 굉장히 이 재밌었는데. 책의 내용이 궁금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듣기 시작한 분들은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게요. 아 근데 그렇게 또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허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이 책이랑 거의 다 겹쳐요. 그렇긴 합니다. 예, 핵심적인 내용들이 거의 다 겹치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자세한 내용들 그리고 허은하 대표께서 직접 경험하신 더 재밌는 얘기들은 이틀 후에 2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원래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기획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애청자분들이 평소에 쉽게 만나기 어려운 탁월한 분을 모셔가지고 탁월한 얘기를 듣자라는 게 컨셉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청취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지금 허은하 급상승하고 있는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허은하 대표님과 이야기 이어가기로 하고요. 네, 오늘 바쁘신데 순서는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떠나야 감사합니다. 됩니까? 네, 네, 떠나야 다음 돼요.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